책 속으로의 여행, 오디오로 만나는 도서관 사서들과의 독서, 오도독. 안녕하세요. 노은 FM 신유정입니다. 벌써 1월의 끝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켜가고 계신 분들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보시죠. 마음속으로 믿고 실천하다 보면 목표에 점점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요? 박원이 부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나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버렸어요. 나의 사랑이 언제나 샘솟아서 당신의 마음에 모두 담아낼 줄 알았는데 날 담아두는 너의 맘이 그렇게 작을 줄 몰라서 나의 사랑이 모두 쏟아져 버렸어요. 이제 울진 않을래. 나의 맘이 점점 식어가고 이제 슬프진 않을래. 날 좋아하지 않는 너인데 너의 눈빛에 나의 마음은 금이 가고 너의 말투엔 내 마음은 와장창 다 박살나고 너를 미워하고 비워내도 친구를 붙잡고 욕을 해도 혼자 끝내는 오늘까지도 넌 너무 예쁘구나. 예쁘구나. 이제 울진 않을래. 나의 맘이 점점 식어가고 이제 슬프진 않을래. 날 좋아하지 않는데 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그레고르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네요. 6분짜리 곡이라서 뒷부분 2분여 허밍 부분은 줄였습니다. 얼른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보람도서관 김혜진 사서와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암도서관 사서 김혜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로 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사서님.
오늘은 변신 제2부가 시작될 텐데요. 책을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있을까요? 1부에서는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가족들의 충격적인 반응에 집중했다면 2부에서는 가족들의 심리와 그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더욱 책 속으로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해답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고,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에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던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내심 그레고르가 다시 인간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되더라고요. 과연 제 희망처럼 그레고르가 다시 사람으로 변신하는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방에 감금된 그레고르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 저녁 어스름해야 혼수 상태와도 같은 무거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집이 오전의 소동과 달리 무척 조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방이 모두 고요했지만 집안이 비어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 가족이 이처럼 조용한 생활을 해왔다니. 혼잣말을 하며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커다란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안락과 행복이 끔찍스러운 결말을 맞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레고르는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심신은 아주 고되고 힘들었지만 자신 덕분에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자부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었으며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족들만을 걱정합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될 불쾌한 일들을 줄이고자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대한 몸을 숨긴 채 배려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너무 슬픈데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 자신의 오빠가 하루아침에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실신해버리고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평소 그레고르와 가장 애착 관계가 깊었던 여동생 그레테가 그가 좋아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고 방 청소를 해주며 그레고르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데 방해만 되는 그를 그저 성가신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저런. 너무 안타깝네요.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그레고르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된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일이 있었던 그날이 다 가기도 전에 아버지는 집안의 전반적인 재정 형편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따금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건져낸 조그만 비밀금고에서 무슨 증서나 장부 같은 것을 꺼내왔다. 그가 복잡하게 생긴 자물쇠를 열고 찾으려던 물건을 꺼낸 뒤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설명한 이야기 중 일부는 그레고르가 방에 갇히고 난 이후 듣게 된 최초의 기쁜 소식이었다. 그레고리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 당시 적지만 약간의 남은 재산과 그레고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모은 그 돈이 이제는 꽤 많은 돈이 되었지만 가족들이 그 돈의 이자로 생활을 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금색 단추가 달린 뻣뻣한 푸른 제복을 입고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천식을 앓고 이틀에 한 번씩 호흡 장애를 일으켰던 병약한 어머니는 양장정에 널린 고급 네일을 바느질하게 되었으며 17살의 세상 물정 모르던 여동생은 점원으로 취직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저녁마다 속기와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레고르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슬픈 와중에 기쁜 소식인데요. 진즉 이를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레고르도 변했을까요? 가족들의 변화와는 다르게 그레고르는 점점 인간의 본성을 잃어갑니다. 사람일 때 먹던 신선한 음식보다는 사람이 못 먹는 더러운 음식만을 찾게 되고 소파 밑에 들어가거나 벽이나 천장을 돌아다니는 것에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고 벌레의 본능만 남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본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그레고르가 벽과 천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눈치챈 여동생 그레테가 어머니에게 오빠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자며 방 안에 가구를 치우자고 합니다. 가구를 같이 치우던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구를 모두 치워버리면 그 애의 병세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매정하게 그 애를 혼자 내버려 두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방은 예전 그대로 놓아두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레고르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앤 모든 게 전과 달라진 게 없음을 확인하게 될 테고, 그럼 그동안의 일을 그만큼 더 쉽게 잊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자유롭게 기어다닐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거의 잊고 있다가 비로소 정신이 번쩍하고 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가구가 제 자리에 있어야만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다르게 여동생은 자기가 오빠에 대해 제일 잘한다며 소파만을 놔두고 모든 가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그가 아끼던 것을 못 치우게 막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그레고르는 벽에 걸려있던 그림 액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에 그 액자 위에 몸을 붙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꽉 눌러댔습니다. 왜 그레고르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그림 액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 액자는 그레고리가 잡지에서 그림을 오려내 만든 액자입니다. 이 액자는 방 안의 가구들과 달리 자신이 만들었던 특별한 물건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의 의도와 다르게 벽에 붙어 있는 그레고리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또 놀라 쓰러지게 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향해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잠시 후 퇴근한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후 어머니가 걱정되어 방을 나온 그레고를 향해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멈추면 같이 멈추기를 몇 차례. 그레고를 향해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진 사과들 중 하나가 날아와 그레고르의 등에 맞추며 깊숙이 들어가 박혀 결국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아이고, 많이 안타깝네요. 언어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이야.
아버지에 의해 큰 상처를 입게 된 그레고르는 많이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온 가족이 그레고르를 걱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그레고르를 무서워하고 적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고 난 이후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때 그레고르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존재였었죠. 하지만 그레고르가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고 쓸모없고 피해만 주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가족들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가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의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작가 카프카가 살던 20세기 초반의 사회 모습이 현재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해지는데요. 그레고르의 다친 이후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이 일로 부상이 심한 그레고르는 한 달이 넘게 고생을 하고 가족은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집안 형편은 더 안 좋아져서 그레고르가 있던 옆방을 세 명의 남자들에게 하숙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군요. 왠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어서 들려주세요. 네, 생계를 위해 받은 하숙생들은 집안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생들의 요청으로 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하숙생들은 연주에 실망하고 곧 실증을 내지만 평소 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했던 그레고르는 음악 소리에 방 밖으로 나와 점점 그레테에게 다가갑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 나갔다. 그리고 혹시나 그녀와 눈길이 마주칠 수 있을까 하여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다. 이렇게 음악에 감동을 받는데도 그가 과연 동물이란 말인가? 그레고르 자신은 음악을 듣고 잊고 있었던 인간 그레고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벌레로 변한 뒤 처음으로 본인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찾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벌레가 되어서야만 인간적인 사유를 시작한 거죠. 자신의 삶을 회상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간이었을 때 본인을 돌아보고 스스로 아끼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읽을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동생의 연주를 듣던 그레고르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학생들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목격하고 맙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지낸 기간의 방세를 한 푼도 낼 수 없으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레테는 더 이상 그레고르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언합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저런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저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벌레가 오빠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할 때 가족들의 심리와 변화를 살펴봐 달란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동생의 심리 변화가 정말 적잖이 충격입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애착 관계였고 믿었던 동생인데 그레고르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가장 잘 챙겨주었던 여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저 괴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동하는 가족의 새 리더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레고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레고르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기 무섭게 여동생은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지만 곧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책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가족들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의 부양을 포기했지만 그레고르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의 시신은 가정부에 의해 치워지고 맙니다. 가족들은 그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잠시 눈물을 흘릴 뿐. 세 사람은 모두 결근개를 쓰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수풍을 가면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작품이 그레고르의 죽음으로 슬픈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요. 작품 속에서 가족들이 죽음에 한 발씩 다가가는 그레고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홀가분해하는 아이러니한 모습과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레고르가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생을 포기한 것만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결말은 매우 슬픈데요. 모두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이런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씁쓸하고 서글퍼집니다. 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작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을 도외시하고 학벌, 경제적인 능력 등을 중요한 잣대로 내세우는 지금의 사회에서 당신의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면 벌레로 벌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와 동시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자아와 대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무와 책임만을 묻는 현실이 씁쓸한데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토닥토닥 응원해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지금까지 브람도서관 김혜진 사서와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나요? 나를 찾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열심히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하셨다면 잠시 쉬며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죠. 오도독 16번째 방송 마칩니다. 레이니 루프가 부릅니다. 카프카의 고양이.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들은 차고 지워지고 어둠 속에 그린 고양이 아픔들은 치고 나를 지우고 미로 속의 영혼 수면제 닿아서 달들이 마치고 긴 숙면에 긴 잠을 깬 나의 기억들은 다시 어둠에서
내리면 긴 터널 속에 독한 잔 채워 들이키고 난 다시 또 악몽에 긴 잠을 깬 나의 추억들은 다시 어둠에서